네, 여러분 지금 YFM 91.3MHz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주민 서대문 오랜만에 차승현 위원장과 황우한 진행자 단 둘이서 하는 주민 서대문 보고 듣고 계십니다. 3번 제가 빼먹었어요. 예,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는 말 그대로 주민들이 참여해서 예산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제도인데 운영 예산이 6,165만 원. 이고요. 운영 예산과 별개로 올해 2024년도에 한 90건의 정책이 제안됐고 꼴랑 7건 선정됐고 5억 7천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좀 비참하네요. 근데 5억 7천만 원이면. 작년에는 2억 얼마였어요? 그래 좀 늘었네. 네. 근데 이게 원래 처음에 시작할 때 1%에서 뭐 40억부터 시작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도 최종 선정된 거는 10몇 억, 한 10억, 어쨌든. 18억. 그러니까 근데 예산은 지금 거의 2배 늘었잖아요. 2배가 넘게 늘었잖아요. 두 배는 아닌데 그 당시에 4천억부터 시작했었으니까 거의. 뭐 그래서 근데 예산은 엄청 늘었는데 오히려 이건 뚝뚝뚝뚝 떨어지는 분위기. 근데 이거는 이제 그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 중에 제안의 질. 네. 그건 인정하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이제 몇 년째 하다 보니까 맞아요. 이 제안의 질이 이제 소위 말해 선정할 만한 제안인가 근데 나는 이런 것도 있어요. 그게 묶어놓은 게 많아서 그래요. 일회성만 하래잖아. 그리고 이제 방식을 좀 고민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적으로 주장한 것 중에 하나는 제안이 어느 정도 들어오면은 현실성 없는 제안들이 있어요. 그죠. 다만 아이디어는 좋은 제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제안에 대해서 디벨롭을 하는 작업이 필요하죠. 그렇죠. 사실은. 예를 들면은 이거를 개발비라고 한 200만 원을 줘서 여기에 대해서 개발할 수 있는 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제대로 성안된 사업으로 올라올 수 있게 하는 그러니까. 그리고 그 200만 원도 그냥 그 사람한테 한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 그 지역 함께 고민할 주민들을 묶어가지고 그러니까. 더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좋은 방향인데 제가 몇 번을 말해도 이런 방식을 안 쓰시더라고요. 귀찮아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주민참여예산제는 계속 유지될 필요는 있는데 조금 더 적극적인 개발 방식 필요하다. 저는 장담하는데 일회성 예산만 된다라면은 언젠가는 뭐 끝난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이렇게 더 열어둬야 돼요. 뭐 이렇게 뭐 예를 들면은 뭐 3년 차까지 쓸 수 있는 예산은 괜찮다. 뭐 5년 차까지는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일몰제처럼 그런 예산까지도 포괄하지 않으면 1년짜리 예산을 언제까지 아이디어를 그리고 이제 그 프로그램 예산 안 된다 뭐 이런 것도 그러니까. 있고.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아요. 사실은 이 뭐지 규제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규율된 게 많기 때문에 그럼 할 수 있는 거는 다 그런 거야. CCTV 답시다. 뭐 거리 청소합시다. 뭐 거리 청소 아니고 뭐 거리 미화합시다. 뭐 이런 거 정도 말고는 딱히 생각나는 게 또 없어요. 그래서 CCTV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CCTV는 또 따로 CCTV 그러니까. 예산 안에서 그거는 이제 의견으로 받아갖고 처리하면 또 돼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 갖고는 이제 다른 문제가 있긴 있어요. 그렇죠. 동주민자치회에서 이제 동주참을 이제 여는데 이제 또 주민 관련된 총회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주민자치회가 열려야지 지금 뭘 할 수 있는 이 구조란 말이죠. 지금 조례 관련해 가지고 지금 뭐 개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서 어쨌든 지금 상황. 이제 예산 얘기하니까 그 부분은 이제 넘어가더라도 네. 저는 이제 주민참여예산제는 좀 더 적극적인 10년이 넘었으면은 제도에 대해서 다시금 또 설계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약간 좀 안타까운 건 있어요. 서대문구 처음에 그 주민참여예산 관련된 거 나왔을 때 그 동네 전국적으로 거의 서울에 있는 거의 모든 국무총리상도 받고 그랬어요. 저는 다른 동네 살고 있었거든요 그때. 그럴 때 막 와 서대문구 엄청 잘한다더라는 소문이 저희 동네까지 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과연 그만큼의 거를 충족을 시키고 있나 안타깝습니다. 자. 좀 속도를 높여서 자 문제의 6번은 네,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 여자농구단입니다. 예산은 9억 7,457만 원, 2억 3천만 원 늘었더라고요. 예, 구 홍보 효과가 있다는 의견과 과도한 예산이 투입되는 의견이 양립하고 있답니다. 솔직히 말로 저는 홍보 효과는 잘 모르겠고 왜 100억대라 하잖아요. 아니 100억대. 그러니까 그런 거 우리가 계속 비꼴 필요는 없으니까 저는 이제 홍보 효과는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이제 구청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는 조직에서 뭐 사회 공헌하는 방향에서의 농구단 운영 10억 정도는 쓸 수 있다. 이제 그건 이제 그건 나중에 우선은 그런 측면에서 농구단 운영은 할 수는 있다. 오케이. 다만 이제 그 예산이 지금 이런 정도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걸 처음에 만들 때 이제 그 구청장이 했던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 말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어쨌든 저는 그 말을 좀 지켰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지역에 있는 기업이나 이런 곳들의
스폰서를 받아서 그러니까 후원금을 받아서 운영비를 충당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예를 들면은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뭐 신촌 현대백화점 그치. 뭐 이런 거 이제 붙여놓고 그런 걸 하겠다는 거였지. 했는데 뭐 제가 됐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 그 성남 FC 이게 이재명 대표하고도 이렇게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도 연결돼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거하고도 연결할 필요도 없고 어쨌든 본인이 이미 그때는 이게 문제가 불거졌을 때잖아요. 제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구청장 본인이 이 운영을 시작하면서 했던 말을 지키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방금 말했던 사회공헌의 의미에서는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10억을 들어간다고라고 이게 당연히 주민들의 반응이 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홍보 효과를 얘기하면은 제가 볼 때는 더 반감을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100억이라는데 이게 말이 안 된다. 사람들이 다 누가 100억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사회공헌이다 우리가. 뭐 홍보는 됐고 사회공헌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 사이즈면 한번 해봅시다 약간 이런 거를 오히려 주민들을 설득하고 그런 과정에서 오히려 그런 주민들이 자발적인 후원을 한다랄지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좀 만들어내는 방식을 조금 고민해 보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보면은 이제 이 예산이 우리가 반려동물 네. 예산보다 훨씬 센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반려동물 인구가 지금 거의 엄청나게 늘어서 반려동물 센터를 한다고 하는데 그럼 이 수혜자가 훨씬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농구는 지금 그런 부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뭐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된다를 저는 이제 좀 넘어서서 운영에 있어서 실질적인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걸 운영한다면은 늘 말씀드리지만 지역사회와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야 된다. 우리 뭐 아이들에게 농구 교실을 좀 해서 연결을 한다거나 아니면 서대문구가 뭐 길거리 농구대회를 좀 제대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일종의 여기가 뭐 메카라는 느낌이 들게 한다거나 그치. 뭐 이런 방식을 같이 엮어야 될 건데 여기에도 지금 10억이 들어가는데 그 예산까지 하면 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이런 방식을 좀 가미를 해야지 여기에 좀 주민들도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이게 2억 3천만 원이 늘어나는 것이 지켜볼 게 두고 봐야 될 게 저는 이제 뭐 2억 3천이 늘어난 게 서울시 예산이 줄어서 그걸 채워서 2억 3천을 채우는 건지 이것도 지켜봐야죠. 아니면 그냥 늘어나는 것인지 여기에 서울시 예산이 더 들어온다면은 이건 더 많은 지금 아니, 원래 서울시 예산이 있었고 근데 제가 이제 약간 서울시 예산이 일몰제처럼 천천히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9억 7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서울시 예산이 줄어든 걸 채우는 거인지 뭐 약간 그런 걸 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좀 잘 풀어야 될 텐데 애매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관련돼 가지고 이제 지금 20억이 없는 돈이 있겠죠? 네. 현수막에 돈 좀 너무 쓰지 마세요 좀. 뭐 이렇게 그거 한번 그거 하고 나면은 그 두 개씩 붙여갖고 현수막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몇 백만 원씩 쓰더만요. 한 번 할 때마다. 자, 7번째. 네, 행복을 전하는 클래식 공연 심포닉송 오케스트라 함신익 심포닉송 오케스트라 공연 필요한 예산 2억 9천만 원이고요. 뭐 접하기 힘든 클래식 공연 관련 기회가 되었다는 의견 외에 뭐 특정 단체에 과도하게 지원한다는 의견 이렇게 두 개가 좀 나뉘는 것 같습니다. 네네. 2억 9천만 원 똑같습니다. 이건 작년하고 2024년도하고 25년도 예산은 똑같습니다. 이 공연 한번 할 때마다 3천만 원인가 6천만 원인가 네, 그 정도 들어가는 주는 것 걸로 같더라고요. 제가 네. 알고 있는데 네. 이제 모든 정책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장점인 측면에서 보면은 여기 얘기인 것처럼 주민들에게 클래식 공연을 접하게 한다는 이제 좋은 측면이 있죠. 그리고 네. 문화적인 것도 이제 구청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니까. 근데 왜 꼭 함신익이냐? 꼭 이 특정 단체에 대해서만 특정 조직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걸 해야 되냐? 이게 아까 기숙사하고 비슷한 얘기예요. 이게 올해 2024년도 제가 그래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받았는데 올해 3억 2천만 원이 갔더라고요. 공연료로만. 그 중에 10번이 유료 공연으로 해서 3억 2천이 들어간 거고 3억 2천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번은 함신익 심포닉송에서 이제 외부에서 뭐 예산을 따와가지고 2번 해서 12번을 했다고 하는데 3억 2천만 원의 돈을 다 한 곳에 주는 게 과연 좋은 건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뭐 MOU 하나 맺었다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네. 그 내년에도 그만큼 또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똑같이. 저는 이런 부분은 이게 지금 서대문 계속 말하는 예산 규모에 적절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뭐 예를 들면은 파주 같은 데도 시향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 그런 지역과 이 서울의 자치구의 예산 규모는 달라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맞게 우리가 예산을 써야죠. 이런 측면에서 저는 규모를 좀 줄일 필요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꼭 한 곳에 이렇게 정해갖고 할 필요가 있는지도 좀 봐야 되고. 근데 제가 볼때 구청에 하는 이라는 스타일을 보니까는 딴 데하고 나눠주면서 할 테니까 나눠주겠습니다라고 얘기해서 예산을 100% 살려주세요. 그리고 100% 살려주잖아요. 한 곳에 갑니다. 이거 100%입니다. 내가 장담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이제 또 우리 관내에 지금 어린이 오케스트라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뭐 그런 데를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공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과하다. 저도 네. 제가 볼 땐 과한 것 같습니다. 한 조직에 이렇게 들어가는 건 과하다 싶은 생각 듭니다. 좀 빠르게 속도 내겠습니다. 자, 8번 서대문 구민체육대회입니다. 체육대회가 20년 만에 부활했다고 그러죠, 거의. 예산이 2억 6천만 원이랍니다. 저는 뭐 이건 더 톤은 안 나겠습니다. 행사 한 번 하는데 2억 6천 원은 좀 와. 도시락값 그리고 그 동마다 운동 그 티셔츠. 근데 도시락값 10,000원짜리 하나 먹으면 2,000명 모였다는데 2천만 원이면 되잖아. 그잖아요, 사실. 뭐 10만 원짜리 먹을 거 아닐 거잖아요. 근데 꼭 도시락만 주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뭐 이제 간식이나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계산이 이렇게 돼요. 2,000명 정도가 모였다고 했을 때 2억 6천이면 13만 원이 한 사람당 13만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좀 과한데? 솔직히. 뭐 티셔츠도 주고 이제 거기 이제 운영하는 뭐 업체 또 비용도 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좀 들여다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건 이제 감사 때 왜 이렇게 돈이 들었느냐. 그러니까. 이것도 볼 거. 나는 지금 깜짝 놀랐어. 솔직히 근데 이거 제일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저 이제 잘 안 보고 있었는데 와, 그 행사 한 번에 2억 6천만 원을 태운다고? 좀 심한 것 같은데 이건.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얘기 중에 네. 이제 14개동 모여서 하다 보니까 네. 별 뭐 이게 체육대회인지 뭐 이게 응원대회인지. 그리고 이게 참 좀 애매했다라는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만일 또 하신다면 전 안 하셔도 되긴 하겠지만 하신다면 좀 권역별로 쪼개는 것도 고민해볼 부분 같아요. 뭐 적어도 뭐 시원 지역구로 쪼갠다거나 그것도 괜찮다. 아니면 가불로 나눈다거나 적어도 그러니까. 뭐 이런 방식으로 좀 쪼개가지고 일종의 이제 꼭 대항전을 하라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이제 또 대항전을 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또 이렇게 잘 모르는 동네끼리도 이렇게 예를 들면 남가제동, 북가제동 사람들끼리 서로 이렇게 좀 인사도 하면서 같이 할 수도 있고. 네네.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좀 바뀌지 않으면은 그 14개도 모은 거 결국은 구청장님 얼굴 흘리고 그런 거 말고 뭐가 있어요. 답답. 거기에 2억 6천만 원을 태웠더라. 와, 씨. 이거 깜짝 놀라긴 했습니다. 이게 예산도 좀 많지만 첫 해 하는 것처럼 할 거면 안 했으면 좋겠고 네. 할 거면 조금 방법을 방식을 찾아라. 바꿨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9번, 9번째입니다. 마을버스 운영 개선 지원 사업이고요. 마을버스 노선 재정비 및 준공영제 전환 검토 등등등이고요. 예산은 4억 4,330만 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마을 버스가 우리가 보통 지하철역에 네, 쉽게 가게 하기 위해서 만든 노선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근데 이게 이제 좀 폐차 간격이 이렇게 벌어지다 보니까 좀 불편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코로나 때문에 그게 직격탄을 맞았죠. 네. 이제 그런 측면을 좀 이렇게 조정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거는 저는 이제 주민 편의 측면에서 좋다고 보고, 다만 구에서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네. 버스 공영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갑자기 또 준공영제래 이게. 지금 이제 거의 중공영제인 근데 거죠. 준공영제는 저는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거의 지금 이 상태가 중공영제나 비슷하죠, 뭐. 그러니까. 근데 이제 마을 버스에 대해서는 이제 실적인 중공영제라고 하기 어려운 것과 일반 노선은 진짜 중공영제인데 그러니까. 그건 차이가 있는데, 저는 이제 또 표현을 하자면 본인이 말했던 게 거짓이 아니라면 셔틀버스 조례할 때 저는 공영제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럼 진짜 공영제로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진짜로요. 근데 지금 여기 만약 준공영제로 나와 있어서 제가 지금 이게 맞나에 대한 판단을 정확하게 못 하긴 하겠는데 준공영제라면 반대고요. 공영제라면 한번 지금 근데 시도를 다만 공영제를 했을 때 비용이 무지하게 들어갑니다. 아니 뭐 그거야 뭐. 그거를 우리가 이제 감당할 수 있을지 이제 기숙사 줄이고 농구단도 줄이고 감당할 수 있을지 우리 구청이 좋아하는 영역을 한번 넣어봐야죠. 그렇지. 네. 이런 거에는 진짜 영역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실제 설계를 해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공영제를 하면은 대충 우리가 얼마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공영제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해야 되는 그 거죠. 냉정하게 공영제를 하고 나서 몇 가지 이제 뭐 이렇게 수익이 안 된다고 하는 노선 같은 거를 일단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노선을 따로 돌렸는데 경쟁 노선이 뭐 이래 때문에 회사가 운영을 못 하겠다. 그러면은 이거를 매입을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때 되면 선택을 해야지. 그러니까 이 노선을 그대로 두고 나서는 뭐 공영제 따로 이렇게 경쟁하는 구조가 아니라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 그거는. 그러면서 이제 그럼 어차피 지금 중공영처럼 돈 예산이 뭐 적자 나면 들어가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적자가 여기서 나나 여기서 나나 적자는 똑같이 나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러면은 그 적자는 그냥 우리가 부담을 하겠다라는 공감대만 만들면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뭐 중공영제든 공영제든 이거는 이제 거의 이제 먼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의 이제 마을버스 적자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줘야지 그렇죠. 이게 이제 배차 간격을 좀 촘촘히 하는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서울시에서도 지원을 되고 조금 막 이런 공방이 많았잖아요. 네, 맞아요. 좀 적극적으로 서울시에도 요청하고 우리 예산도 필요하면 만들어서 좀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 어느 생각이 들어요. 순간인가 제가 마을버스를 안 타게 됐어요. 왜냐면은 배차간격이 너무 길어. 그리고 약간 GPS 이런 거에도 잘 안 나와. 그렇죠. 그리고 사람이 없으니까는 대충 좀 이렇게 어떤 정류장이나 종점 이런 데서 한 몇 분 기다려줄 법도 한데 그냥 가요. 없으면. 그러니까 이게 뭐야 그러면서 결국 안 타게 돼.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도 안 타고 계속 안 타게 되면은 수익이 줄어들 테니까 당연히 더 그러겠죠. 이제 이게 약간 악순환의 고리에 좀 빠져드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마지막 10번째 자전거 이용 활성화. 자전거 좋아하는 환경교육 도시의 그 토대를 닦은 우리 차승현 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 너무 적어요. 1억 4,640만 원. 사실상 그냥 도로 정비, 무상 수리, 그 자전거 무상 수리, 방치 자전거 수거, 자전거 교육. 도로 정비는 못 할 것 같은데. 사실상 여기서 도로 정비는 말이 도로 정비지 뭐 굉장히 적은 금액인 것 같고 무상 수리, 방치 자전거 수거, 자전거 교육 이 정도면은 뭐 한 1억 4,800 뭐 그냥 끝. 늘리는 거는 고소하고 있는 것만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 예산 너무 적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 말고 제가 전기 자전거 네네네. 구입했을 때 지원해주는 이제 예산도 만들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제가 나올 때 6천이었는데 지금쯤 한 1억 정도로 바뀌었어야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 예산까지 지금 여기에 다 포함시켜야 되는데 포함이 돼 있다면 여전히 있다면 포함이 돼 있겠죠? 아니 포함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아, 전기 그래요? 자전거 얘기는 아예 없는 그래요? 거 보니까. 근데 저는 이제 도시가 꼭 지금 이제 여기만 아니더라도 세계적으로 보면은 우리 의원님들 선진 외국 많이 나가잖아요. 그죠. 가서 보면 맨날 볼 거는 결국 자전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전거 도로를 아예 따로 만들어주는. 그래서 사람 다니는 인도가 있고 자전거 도로가 따로 있고 차가 다니는 차도가 따로 있어요. 근데 우리는 차도에 대충 그어놓고 여기가 자전거 도로입니다. 아니면 혹은 인도에 대충 거놓고 인도에 해놓고 이렇게 간다 하고 아니면 뭐 자전거 우선 도로라고 해갖고 뭐 이도 없도 없는 뭐 이런 걸 만들어 놓고 있는데 저는 지금 자전거 도로를 더 우리가 확대시켜야 된다. 그렇게 변해야 한다고 봐요. 조금 더 정책이. 얘기할 게 있으신가요? 아니면 뭐 정리 아니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어쨌든 자전거 이용 너무 예산 적다. 더 높여야 된다. 더 높여야 된다. 이건 오히려 좀 더 구의회 차원에서 높였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예를 들면은 차승현 위원장이 만들었던 전기 자전거 구입할 때 뭐 지원금 일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지켜보자. 그것도 좀 더 높였으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그 정도 10개 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유튜브로는 링크를 저희가 이제 공지사항에도 달아드릴 테니까요. 12월 2일까지입니다. 들어가셔서 어떤 정책들은 삭감을 해야 될지, 어떤 정책은 증액을 해야 될지를 물어봐요. 총 3개까지 물어보니까 꼭 한번 의견을 해주시면 정말 좋겠다. 그러면은 올해 12월 달에 어쨌든 예산 이거를 2025년도 예산을 만들 때 조금 더 충실한 뭐 내용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죠? 네. 구에서 이런 거 좀 잘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누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칭찬을 해드리고 싶고요. 오늘 여기까지 구에서 마련한 내용 가지고 10가지 예산안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어떠셨어요? 10가지 다 보시니까. 어쨌든 구의회에서 저는 누가 한지 딱 보니 보이지만 이제 구의회 지금 교섭단체에서 이걸 했다고 하면 교섭단체가 지금 둘밖에 없잖아요. 둘 중에 하나가 당연히 했겠죠. 근데 이거를 누가 했을지는 뻔히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저는
좀 누수 없는 예산을 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구의회가 좀 더 꼼꼼히 보시고 증액할 건 증액하고 그리고 삭감할 건 삭감하고 좀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예산은 다 삭감시켜주고. 찬성입니다. 자, 지금까지 주민서 대문의 황원이었고요. 네, 차승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